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혜정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은 생기는 어떤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하고 네. 또 이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더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골절 위험. 이걸 조심해야 네. 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이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에이, 고작 그걸로?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고작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본부터 착실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텐데요. 자,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뒀는데요. 오늘 금요일을 불태울 분들 많으시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느낀 것들, 새롭게 배운 것들은 잘 되돌아보시고요. 이번 주말 뭘 하며 지낼지 행복한 고민하시며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0mm 내외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예상이 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토요일엔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텐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비가 그친 뒤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는 매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지만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받아 밤에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4도, 대구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2도, 대구와 전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일요일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호남 지방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영하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빨래는 삼가셔야겠습니다. 세탁기를 쉬게 해주시고요. 운동지수 20, 운동하기에도 좋은 날은 아닙니다. 피부지수는 80으로 피부 트러블을 조심하시고요. 난방지수는 40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하게 난방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피플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피플앤 이슈 첫 소식, 지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많은 포항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이 지진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진입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여진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원래대로 했으면 어제가 이제 수능 보는 날 아니었습니까? 네. 어제 이제 오전 중에 특히 한 원래대로 하면 1교시 정도였다면은 네. 상당히 큰 여진이 나왔는데 네. 당시에 규모 3.6짜리 여진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기상청이 쓰는 메르켈리 진도 계급으로 보면은 저게 한 5쯤 되거든요. 네. 5짜리가 어느 정도냐? 누구나 다 이게 지진이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강도였다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 자고 있는 사람은 깰 정도의 저게 이제 로마 숫자인데 저 5등급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여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러네요. 셌던 것이 이제 왔었다라는 것이고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이런저런 여진은 지속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규모 3.0 미만으로 보면 무려 45회나 예.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제 본진, 여진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성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우리는 그제 나왔던 5.4가 본진이고 본진인 줄 알았죠. 이제 예. 어제 오늘이 여진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은 이것은 와야 또 이게 여진이구나 본진이구나 꽤 시간이 흘러야 파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겁먹자는 게 아니라 아직은 마음을 놓기에 안심하기엔 이르다. 좀 더 좀 긴장하면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을 연기한 게 참 잘한 일이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어제 시험을 보면요. 맞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여진이 아직 확실히 아닐 수도 있다고 네. 하셨지만 네. 이렇게 계속 여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포항 주민들은 그야말로 불안해서 빨리 포항을 떠나고 싶을 생각이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일부러 포항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 이제 여기 진원지가 여기 포항시 북구, 특히 흥해읍 쪽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주민들 해서 한 1,200여 명 정도는 아예 집을 나와서 네네. 뭐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뭐 잠자리도 불편하겠지만 이 포항 시민들의 가장 큰 지금 현재 고통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네. 이 지진을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심적 충격이 실은 몸에 오는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네, 네. 포항 시민을 돕겠다라고 포항으로 속속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뭐 해병대 분들 포함해서 한 6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이제 포항 시민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목사님이 이제 붕어빵 푸드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예, 예. 붕어빵을 나눠주는 예, 그런 예. 모습도 화면에 잡혀서 좀 예, 예.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주말에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훈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런데 지진의 후폭풍을 맞은 곳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광 쪽이 굉장히 걱정을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포항의 내수 경제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 경주 지진 이후에 완전히 수학 여행도 끊기면서 네. 경주의 내수 경제가 거의 반년 넘게 크게는 1년 가까이 힘들어졌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포항도 좀 보니까 어제 하루 크루즈선에는 거의 이제 손님이 없고 뭐 시장이라든가 관광 명소에도 딱 발길이 끊겼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본격 과메기 철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그렇죠. 포항에서는 예, 예. 내수가 좀 확 불붙는 시절이기는 한데 네. 이 과메기 시즌을 놓칠까 봐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부디 여진이 좀 빨리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후폭풍을 맞는 곳이 관광업계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 이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여행 쪽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행 취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떠나지를 않죠. 네, 왜냐하면 네. 학기가 진행되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관광 취소나 이런 것, 여행 취소는 많지 않았는데 가장 큰 타격은 역시 공연, 콘서트 쪽이었더라고요. 이제 원래 오늘 내일 이번 주 주말에 그러겠네요. 대거 콘서트가 잡혀 있었는데 예. 실제 일주일이 연기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다 취소를 하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장소 섭외 때문에 이 공연업계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원래 있고요.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그 수능 본 수험생들을 위한 맞아요. 공연들이 그주 많이 금토일에 몰려 있죠. 예. 네, 원래 실은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될 텐데 네. 타격이 크고 유통업계에서는 이벤트들 준비를 했었어요. 뭐 수능 시험표를 네. 갖고 오면은 할인 행사한다는데 유통업계 쪽도 이제 일주일을 연기를 하면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도 이 일주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뭐니 해도 수험생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이번에 처음 수능 시험을 보는 나이대가 1999년생입니다. 네. 우리가 99년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뭐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는 힘든 99년생이다. 뭐 99년생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동안의 일들을 했었는데요. 99년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겪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종플루가 있었었고 지금 99년생은 4번의 개정교육 과정을 거친 그런 그래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역사를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바뀌면서 6학년 때 바뀌면서 오히려 이번 수능 시험에는 또 역사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네, 세대이기도 네, 하고 중3 때는 이제 세월호의 아픔도 겪었고 네.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쉴 수 있는 게 고1 아니었습니까? 고1 때 그렇죠. 이렇게 여행도 다닐 텐데 근데 메르스가 있었고. 야. 작년에는 경주 지진 예. 또 이번에는 포항 지진이라고 해서 뭐 고단한 99년생, 힘든 99년생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참 99년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잊지 못한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을 좀 바라보고 큰 틀에서 교육 체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에 살해하고 그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오늘 첫 재판이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게 네네. 되는데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다음에 이영학이 도피했을 때 도와줬다라고 하는 친구죠. 박모 씨. 이 두 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9월 말이었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제 이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다음에 이제 유기치사하게까지 하는 네.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진짜 짐승 같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강간과 살인입니다. 그 다음이 약물 먹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마약류 위반에 대한 이제 혐의가 있고요. 추행, 유인 부분, 사체 유기까지 있는데 4가지를 다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형량이고요. 가장 네. 큰 게 아청법에 관한 이제 강간과 살인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 형량도 지금 뭐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은 그 이제 높고 무기징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과연 이영학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영학의 모습을 보면 뭐 다 혐의를 시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참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공소 유지라든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과연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이제 어떤 식의 결말이 날지를 앞으로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부녀로 각종 매체에 등장하면서 네. 약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네. 다들 또 이제 분노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후원금의 수상한 행적들이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의혹도 오늘 풀리게 될지 네.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재판은 앞서 말한 그 4가지 혐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금 아직 또 다른 풀리지 않은 이제 문제 범죄가 있는데 바로 그게 후원금 유용, 횡령 네. 같은 대목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진행이 돼서 뭐 2주 혹은 그 이후에 따로 경찰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영학이 이제 2005년에 처음 저런 이제 후원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네. 2015년까지 이제 후원금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가 거의 한 12억 8천만, 13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예. 정작 저 딸 거대 백악종의 수술비는 채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도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인데 네, 네. 그럼 나머지 12억에 상당하는 돈을 이제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관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한 생활이 뭐 외제차도 타고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1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너무 크잖아요. 크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어디에 은닉하지 않았나 뭐 본인, 딸, 친지 계좌까지 지금 다 추적을 하면서 그 남은 돈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여나 이제 경찰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들이 혹시 이 이영학 때문에 네, 네. 우리 도움의 손길들 있지 않습니까? 네. 후원금에 타격을 입지 네. 않을까. 아.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고 얼마나 우려스러운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을 가지고 도우려고 했는데 그 도운 사람이 그 돈들을 유용하고 예. 안 좋은 쪽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예. 이런 돕는 문화가 혹시 이영학 한 명 예. 때문에 확 깨질까 봐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한 2, 3주 후에는 경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씹는 맛, 이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푸드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좀 잇몸이 약하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실버푸드의 현장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년 전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한 67살 유영민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자 마실 수 있는 팩 제품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밥을 많이 못 먹게 돼가지고
속도 좀 든든하기도 하고 고소하니 맛있고. 연화 기술을 이용한 부드러운 음식들은 병원이나 요양원에도 납품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식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반응. 보다시피 밥을 잘 먹잖아. 노인 전용 식품은 이런 양갱이나 젤처럼 씹지 않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외관을 유지하고 그 맛과 영양 성분도 유지가 되고, 그러나 고령자분들이 좀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이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식품업체들이 식품 연화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다양한 실버푸드가 새로 선보일 전망입니다. 채널A 박수유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네. 연예가 소식을 낱낱이 파헤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새롭습니다. 네. 오롯이 제가 청일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네요. 네. 야. 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또. 네. 자, 아무튼 예능 프로를 보면 핫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트렌드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를 예능 프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셰프와 쿡방 그리고 먹방이 지난해에는 예능의 주축을 이뤘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모래판 위를 휘젓던 그야말로 상남자들이 네. 안방극장 제주꾼으로 변신을 해서 눈길을 맞아요. 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포테이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스포테이너는 스포츠에다가 엔터테이너를 합한 말이에요. 네, 합성어. 네, 스포츠 선수인데 뭐 본인의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든 연예인으로 전업을 했든 굉장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네, 네. 뭐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라든가 류현진 선수는 한우물을 계속 파고 있지만 굉장한 셀럽이 돼 있죠. 이런 한우물형이 있고 그렇죠. 네. 요즘에 보면 아예 이 연예인으로 전업을 해서 활동하는데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분들, 그래서 심지어 네, 뭐 네. 예능, 교양, CF까지 섭렵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덕분에 바로 스포테이너의 전성시대다. 네. 이런 그 시대가 됐습니다. 네, 홍 기자님께서는 덕분에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자리를 노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스포테이너의 원조는 단연 MC 강호동 씨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젠 강호동 씨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국민 MC가 맞아요. 됐어요. 많은 분들이 국민 MC 강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강호동 씨가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보인 건 예능인이 아니라 씨름 선수였었죠. 그렇죠. 천하장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연소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씨름판을 뒤흔들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이만기 선수가 최강자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강호동뿐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90년대 초반이죠. 네. 좀 새로운 인물을 찾던 이경규 씨의 눈에 강호동 씨가 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M본부의 특채 맞아요, 개그맨으로 맞아요. 이제 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큰 등치로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행님아 행님아. 했던 모습이 예. 연기를 보였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 기억을 하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특유의 익살스러움 또 뭔가 무대를 장악하는 그런 카리스마로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네. 지금은 국민 MC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그 어린이들은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였다는 걸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그에게도 우여곡절이 한 번 있었죠. 그래요? 2011년이었는데요. 이 세금을 말하자면 좀 축소해서 낸 이 부분, 이게 뭐 탈세다 말은 많았지만 강호동 씨가 바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자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파로 복귀를 했는데 사실 시청률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기종영의 쓴맛을 봤어요. 그래서 위기설이 돌았는데 야, 역시 본인의 그 전공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체육인이잖아요. 맞아요. 예능에다 체육 더한 그 예능, 예체능 잘해가지고 또 아까
김여선 기자가 행님을 하셨지만 예. 또 형님 또 한 번 다시 이걸로 해서 요즘 종편과 그러네요. 뭐 케이블 오가면서 제2의 전성기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조 스포테이너 강호동 씨의 뒤를 이을 네.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스포테이너는 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빵! 예능 전업에 성공한 스타는 먼저 난 연예인이 아닌 셀럽이다. 예, 대충 연예인이 아닌 짐작을 셀럽이다라고 하는데, 보기를. 네, 서장훈 씨입니다. 네. 전 농구 선수고요. 현재는 까칠거인 서장훈 씨. 네, 차세대 스포테이너죠. 뭐 차세대가 아니라 저는 지금 그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토종 센터였고 네. 키가 2m 7cm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해외에서 수입해오지 않아도 굉장한 정말 토종 센터였고 네. 뭐 스포츠계에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3,231점 최다 득점 아직도 안 깨져요. 네. 야. 그 경기당 10리바운드 이것도 아직도 안 깨집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아니 이 은퇴하고 나서 이대로 끝인가 아니면 뭐 코치나 감독 되나 했는데 하하 뭐 이런 친한 그 연예인 후배들이 추천을 해서 연예계 무한도전 한 번 그저 그 출연했을 뿐인데 거기서 이 2m 7cm의 키에 하얀색 쫄쫄이 있고 몸개그 하면서 맞아요. 네. 딱 부각이 됐고 네. 제목처럼 나는 연예인 아니야 셀럽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 진행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서장훈 씨 보면은 본인이 방송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예능의 시작은 보조 MC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샌가 벌써 메인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메인 MC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활동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인 컨셉이었어요. 사실은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유명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도 방송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죠. 네, 네. 그런 컨셉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서장훈 씨를 인정한 강호동 씨와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강호동 씨는 뭔가 굉장한 카리스마로 좀 무대를 장악한다고 본다면 네. 이 서장훈 씨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현실적인 발언을 계속 날리면서 까칠함으로 캐릭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A에서 요새 거인의 어깨 하고 있잖아요. 쫄리가 나왔잖아요. 네, 이 거인 양쪽으로 패널이 있는데 네. 저는 거인의 어깨가 서장훈의 어깨처럼 느껴지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 그 거인이 서장훈 씨예요. 그렇잖아요. 예, 워낙 거인. 키가 크니까.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고 사랑가 이제 많이 컸다. 똑같은 네, 네. 추성훈 씨. 아이고 사랑가 이제 많이 컸다. 네. 이 추성훈 씨 비슷하진 않은 것 같은데. 비슷한 걸로 치죠. 우리 식구니까요. 네. 그래서 제1교포 4세로서 유도 선수를 꿈꿨던 유도 선수로 활동을 했던 추성훈 선수인데 네. 사실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뛰고 싶어서 한국에 왔었지만 파벌 문제로 다시 일본에 갔었고 네, 또 네. 귀화를 해서 일본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하다가 종합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까무잡잡한 피부로 뭔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선택한 예능이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참 안 맞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정말 반전의 매력이 네. 바로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딸 아이 추사랑 양의 애교를 보면서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그냥 사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에 예. 많은 이모 팬들과 삼촌 팬들까지 생산을 하게 됐죠. 예. 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주사랑 양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최근에 컸는지. 보니까 많이 컸던데 예, 예. 근데 또 추성훈 씨가 아내를 위해서 요리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상한데 사실 딱 이미지만 보면 부엌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 이미지인데 상남자 이미지잖아요. 네, 이런 가져와. 편견을 확실하게 깨주더라고요. 요새 요리 못하면 예능의 대사가 안 되죠. 게다가 네. 본인은 체중 감량하느라고 애쓰면서 본인은 못 먹는데 아내와 딸을 위해서 요리하는 모습에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한테는 1등 남편감, 남자들한테 공공의 적이 됐는데요. 저는 또 추성훈 씨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아내가 이제 미녀와 야수 같은 그 미녀 아내 야노쇼가 네. 아니 평상시에 안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너무 무뚝뚝하다, 서운하다 했는데 그래서 몰카 아닌 몰카로 봤더니 부인한테 과감하게 스킨십하고 애정 표현하고 이야. 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주인공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마려워요. 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과감한데요. 어떤 분일까요? 배우 성훈. 성훈 씨네요.
네, 의외의 성훈 인물이네요. 씨, 스포츠 선수였어? 하시는 예. 분이 혹시 계실지 왜냐면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영 선수였습니다. 아. 손지섭 씨처럼 실제로 굉장히 기록도 좋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본인 얘기는 일단은 허리 부상이 있었고 하나는 박태환 선수의 등장으로 아유. 이제 나의 시대는 갔구나 하고 이제 연기자를 꿈꾸게 되는데요. 아니 놀랍게도 그 드라마 있었죠. 신기생벽. 예, 여기서 예, 예. 1000대 1의 맞아요.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 그렇게 네 배우가 됐었죠. 근데 요즘은 예능에서 더 잘 나가요. 여기 나왔던 뭐 어려워요 이런 네. 얘기도 솔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운동 막 싫어하는 무슨 네. 막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네. 그 이제 운동 그 피트니스 센터 지하에 만화방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만화를 쌓는 게 아니라 먹는 밥그릇을 음식 그릇을 쌓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와 매력 있다 하면서 요즘 예능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더군다나 아까도 그 강호동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호동 씨와 함께하는 그 예체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진짜 예전에 그 본인 수영 실력을 뽐내던 모습도 아주 뭐 눈앞에 그려지네요. 네. 네. 네 자, 이제 번째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정대세 씨. 네, 인민 루니라고 불리죠. 우리 정대세 선수인데요. 정대세 선수가 눈물 때문에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도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제1동포 3세로서 축구 선수 정대세 선수가 사실 지난 2010년에 브라질과 북한과의 경기에서 북한의 그 국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모습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네. 당시에도 뉴욕타임스에서 꼽았던 월드컵 사진 10선에도 꼽힐 정도로 네네. 굉장한 화제였는데 그때 이제는 북한 국가대표가 되면서 월드컵까지 뛰게 되니까 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눈물을 와장창 쏟았습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추자연 씨가 함께 출연을 하는데 맞아요. 추자연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울어요? 정대세 선수가 막 울었어요. 야, 강한 남자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반전 매력이 또 있네. 굉장히 감성적이고요. 네. 또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니까 네. 동료 선수들한테 미안하다면서 또 눈물을 울어요? 흘립니다. 그래서 울보구나. 굉장히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대세라고 지었잖아. 네. 정대세. 예. 같은 축구 선수로 저는 이천수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능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대중들에게 색다르고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스포츠 스타들. 네. 예. 도대체 최근 스포츠트레이너들이 방송계를 주름잡는 이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수 시절에 쌓은 사전 인지도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친숙하단 유명하죠. 말이죠. 네. 네. 거기다가 굉장히 늘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 치열함이 방송에서도 빛을 발하고 또 하나는 경기를 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잖아요. 방송의 흐름을 빨리빨리 이제 습득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운동 선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단순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투박함, 그 어떤 순수함. 가식 없음, 날것 네.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이 사랑하십니다. 네. 네. 저도 그러면은 운동을 거꾸로 하는 거는 늦죠? 충분히 안 하셔도 재밌습니다. 당황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러시아 월드컵 등 이렇게 예. 굵직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잡혀 있으니까 또 우리 스포테이너분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계에 법정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죠. 예, 많이 법정 드라마를 보셨을 텐데 바로 오늘 특별한 드라마 하나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11. 하늘에서는 웹드라마죠. 로맨스 특별법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합니다. 네. 20년 차 베테랑 연기자 류진 씨 나오고요. 또 대세 배우로서 떠오르면서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규 씨 나오고요. 또 2017년 상반기 가요계를 주름잡았다가 이제는 안방극장까지 점령할 기세입니다. 네. 빅스의 혁, 에이핑크의 초롱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로맨스 특별법은 총 6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짧고 굵게 시청자들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판사와 실무관 그리고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여성이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서 그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로맨스 특별법이 네. 이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방송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받은 바가 있죠. 네, 이미 뭐 공개되자마자
그 관심이 대단해요. 7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김민규와 한상혁 이 규와 혁의 브로맨스 너무 좋다. 브로맨스 결성해라. 막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법정 드라마 있었지만 네. 변호사하고 검사가 맞아, 맞대결하고 주로 주인공이 네, 판사는 대세였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요번에 판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근거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네. 누가 기획했느냐? 대법원하고 채널A가 기획하고 컨버전스 네. TV가 제작을 하는데 네. 여기 지금 기획에 대법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말 실제 근거한 판사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리얼리티 넘치는 판사의 모습을 볼 것 같고 네네. 이 또 판사를 맡은 류진 씨의 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류진 씨가 고등학교 친구의 판사가 있는데 아주 물어보기가 못하더래요. 차라리 뉴스에 나오는 판사 보면서 카리스마 키우고 법률 용어 어렵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 하나하나 해가면서 네. 완벽한 판사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예고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고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야, 우리가 검사나 그 변호사보다 공부를 더 잘했잖아? 근데 왜 우리가 안 유명하지? 뭐 이런 내용의 예, 약간 그 재미있는 컨셉으로 그 예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 관전 포인트가 뭘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스 특별법은요. 네. 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획에 참여하고 제작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고요. 색다른 스타일의 법정 드라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요. 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사법정책, 이런 법적 제도, 이런 관심을 좀 높이고 또 접근을 용이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 제작에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분명히 실제에 가까운 법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 채널A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예. 그리고 또 로맨스 특별법 출연 네. 배우들이 우리 굿모닝 시청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겼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연소로 이제 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캐릭터인데 사람을 배워가면서 그런 좀 친근한 사람다운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서지혜라는 역할은 들어오는 청순해 보이지만 뭔가 사랑 앞에서는 조금 솔직하고 당돌한 이미지의 역할입니다. 한때 반항아였다가 이제 개가천선에서 상당히 에너지 넘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틀무간 캐릭터를 가진 강세영입니다. 대본을 보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의 세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역할의 판사여서 좀 매력이 있어 보여서 하게 됐습니다. 네. 김현욱의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로맨스 특별법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야, 시청률 보장 땅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꼭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핫토픽 이번 순서는요. 어떤 스타에게는 먹구름이 꼈고 어떤 스타에게는 맑은 날씨인지 연예계의 온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온도 최혜정 씨 전해주시죠. 네, 최혜정의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의 맑은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씨 2018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홍보대사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아주 특별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는 티티마 출신의 강세미 씨인데요. 네, 결혼 7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 다 여자분이시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먼저 흐림 쪽에 있는 강세미 씨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세미 씨는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룹 티티마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상큼한 이미지로서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됐는데요. 2009년에 아들을 먼저 출산한 이후에 네. 그해 9월에 결혼식을 올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7년 만인 지난해에 이미 협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뭐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일단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강세미 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또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끝이 났지만 그래도 아이의 양육 문제, 교육 문제만큼은 서로 연락을 하면서 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은 방송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아주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다 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02년이었어요. 네. 티티마에서 나온 게. 근데 그다음에 예능에 다시 모습을 보인 게 2010년이었고 네. 뭐 보통이 아니라 막 프로포즈하는 모습, 일상생활의 단란한 모습 이런 걸 다 이제 부부생활 리얼리티 예능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랬는데 전해진 이혼 소식이다 보니까 네, 많은 네. 분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빼어난 금수를 자랑했던 부부들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면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실제로.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연관성을 다 떠나서 그죠? 예, 오비락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일단 이혼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부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네 라면서 그 프로그램의 저주인가 보다라고 그냥 어떤 끼워 맞추식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나온 부부들 중에서 이혼한 커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굳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10쌍이나 되는데요. 그래요? 배동성 안현주 커플 있고요. 또 이지연 커플 부부 있고요. 이유진 부부, 또 이세천 김지연 부부, 김혜영 부부, 또 양원경, LJ 이선정 부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가족관계,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많다고 있죠. 해요. 예, 예. 그런데 아무래도 기사화는 뭐 이혼, 파경이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우리로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 파경을 맞은 이 부부들도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우연찮게 네. 이렇게 맞았던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윤욱의 굿모닝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핫 이슈인 피겨 여왕 김연아 씨. 네. 이번에는 특별한 자리에 섰다고요? 맞습니다. 유엔총회를 갔어요. 뉴욕에서 열린 예.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열릴 이제 뭐 3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예. 여기 홍보대사잖아요. 네. 여기에 가서 평화의 메시지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 호소했어요. 네, 근데 이 모습에 그러니까 뭐를 봤냐면 첫 번째는 와 역시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았지만 4분간 네, 막히지 않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2010년 그 밴쿠버 스포츠 대회에서 피겨 금메달리스트잖아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리얼하게 이 동계 스포츠 대회가 왜 중요한지 네, 아주 네, 관심을 열심히 촉구했습니다. 네. 자, 연설도 뭐 연설이고, 거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는 게 이제 김연아 선수의 패션인데 이 패션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죠? 사실 김연아 선수잖아요. 네. 연하니까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번 옷 전에 먼저 지난번에 이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유치할 때 그때 옷까지 지금 또 네. 소환이 됐어요. 예. 그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막 20살 화장기 없이 맞아요. 그리고 저 재킷이 약간 미니 망토를 연상시키는 케이프가 달린 옷이었는데 벌써 6년 전이네. 저 옷까지 완전히 완판이 되면서 완판녀에 그래요? 등극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세요. 그 초록색 벨벳 소재 그리고 화장을 좀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오히려 좀 뭔가 그 생기 있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된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뭐 나이도 6년이 더 먹었지만 네. 요번에 평화의 메시지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네. 평화에 어울리는 그린색 재킷을 입음으로 해서 그리고 이 동계 스포츠 대회다 보니까 그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의 벨벳 소재를 입음으로 예. 해서 더 관심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김연아 씨 정말 자랑스럽고요. 또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도 네. 정말 성공리에 개최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뻔한 외식 메뉴들에 지쳤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밥상의 새로운 경영. 간단하고 편리하게 훌륭한 한 끼를 책임지는 가정 간편식. 그 두 번째 이야기. 집밥이 그리운 1인 가구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당신, 가장 생각나는 거 무엇인가요? 집밥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따뜻한 국물. 외식하는 것도 맛있는데 맨날 그런 것만 먹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은 바쁘면 맨날 라면만 먹거든요. 김밥이나 샌드위치 이런 거 편의점 음식 사 먹고 그럴 때는 부모님이 해준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준 게.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나홀로족 95% 이상이 주로 혼자 밥을 먹는다고 답했는데요.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이면 588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자취년차 배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즉석밥 그리고 죽, 참치, 냉장고에도 별다른 건 없고 집에서 싸온 반찬, 그냥 우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이 많이 그리운데 엄마가 해주는 집밥처럼 그런 밥 좀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집밥이 먹고 싶다는 간절한 제보 영상을 보낸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이거 영상 보내주신 분 맞으시죠? 네네네. 자취 2년차 따뜻한 집밥이 그립다는 1인 가구 배원희 씨. 밥은 웬만하면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먹어야 된다 싶으면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시켜 먹는 형태죠. 뭐 피자나 치킨이나 떡볶이나 요즘 배달앱도 잘 돼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시켜 먹고 있어요. 과연 원희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늦은 오후 출출해진 그가 꺼낸 음식은 시리얼. 우유에 훌훌 말아 허겁지겁 먹는데요. 정말 단출한 한 끼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좀 그런 해봐야지 한번 생각으로 집에서 본가에서 뭐 반찬도 갖고 오고 다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이제 보니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에 막 곰팡이 쓰러져 있고 뻔하게 안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접었죠, 그런 생각을. 다복한 집안의 3남매 중 막내 아들인 배원희 씨.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편안한 일상의 소중함을 자취를 하면서 많이 느낀다는데요. 바쁜 일상에 끼니를 놓치기는 일쑤. 불규칙한 식생활로 건강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순댓국이나 이런 것도 좋아했었는데 먹다가 한 일주일에 한 3-4번 먹으니까 물리기 시작하니까 딱 그때는 정말 이제 좀 집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자, 지금부터 고민 해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집밥을 먹고 싶은 그의 고민을 해결해줄 요리 전문가 김미경 씨.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영양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의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가정 간편식을 이용해갖고 제가 푸짐한 밥상을 차려드릴 겁니다. 과연 그녀의 손끝에서 어떤 요리들이 탄생할까요? 다 인스턴트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한 제조 공장. 과연 가정 간편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재료의 원산지. 마늘, 고추, 양파 등 신선한 채소들 모두 국내산인데요. 외국에서 많은 원료들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편 조리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은 농가에서 재배한 국산 원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맛을 유지하는 비결. 잡채를 비롯해 깻잎전, 녹두전 등 여러 메뉴들이 조리되자마자 급속 냉동되는데요. 때문에 처음 조리됐을 때의 맛을 집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데우기만 하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원료 자체부터 입고 선별을 하고 그리고 신선한 원료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밥상에 올라갔을 때 한 끼의 식사를 드시더라도 신선하고 맛있고 그리고 건강한 제품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자취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할 거고요. 간편 요리계 갑오브 갑. 전자레인지만 있다면 준비 끝. 저걸로 집밥에 그 한 끼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메뉴는 잡채와 시래기 된장국인데요. 먼저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가정 간편식을 담아줍니다.
당근, 버섯, 양파 등 부족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채소를 올려주고요. 전자레인지에서 5, 6분간 조리하면 완성. 여기에 좀 부족한 제가 야채를 첨가를 했어요. 충분히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에 익으니까 훨씬 영양 성분이 첨가가 될 거예요. 다음은 곤드레 나물밥입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들기름을 발라줍니다. 곤드레 나물밥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5, 6분간 조리하면 되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요리거든요. 다 됩니다. 이미 조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전자레인지면 못할 게 없어요. 가장 간편식만 있다면 혼자서 먹는 술안주도 화려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만두를 올리브유에 튀겨놓고요. 팬에 마늘과 페퍼론치노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만두와 바지를 넣어주면 완성. 향긋한 곤드레밥에 구수한 된장국 등 푸짐한 밥상을 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0분. 잔칫날에나 먹을 법한 잡채며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전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자, 환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집밥 같은데요, 근데? 정말 맛있게 식사하는 원희 씨. 어때요? 소원 성취 됐나요?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기분 좋은데요, 일단. 정말 집밥 먹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일단 간편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편한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든든하게 한 끼 제대로 먹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혼자 계셔도요.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갖고 귀찮더라도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혼자라고 끼니를 걸렀던 시간 이제 안녕. 맛있고 간편한 가정 간편식으로 든든한 밥상의 행복을 지키길 바랄게요. 경운기에서 떨어지고 날카로운 농기구에 베이고 농사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사고는 물론 다양한 원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하지만 이대로 둘 수 없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만나는 농촌 만들기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작은 마을. 쌀쌀한 날씨에도 들깨털이가 한창입니다. 들깨는 기계로 털기가 힘들어 일일이 손으로 털어줘야 한다는데요. 아우 팔 아파 죽겠다. 아이고 지금도 아파 죽겠다. 아이고 팔이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최순자 씨. 어디 불편하세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이렇게요. 손도 좀 봐봐요. 장갑을 떼었죠. 팔목에 선명하게 보이는 흉터. 어쩌다가 이런 상처가 생긴 걸까요? 지난 5월 1년 농사를 준비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였는데요. 모내기를 하러 바쁘게 논으로 걸어가던 최순자 씨. 그만 수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바닥을 잘못 짚으면서 손목이 부러져 결국 철심을 박는 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큰 수술이만큼 병원비도 부담되었을 것 같은데요. 나 농업인 보험을 한 옛날부터 이었었어요. 그래갖고는 이번에 혜택을 많이 받네요. 농업인 보험이요? 그게 뭔가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농업인만을 위한 보험 상품입니다. 농작업 중에 일어나는 질병과 재해를 보장해주며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최순자 씨가 가입한 보험 역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었는데요.
넘어진 순간 다친 팔도 걱정이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최순자 씨. 다행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개인 시비보험으로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내 돈은 하나도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보험 연금 갖고 다 치료비 내고 입원비 내고 그랬어요. 이게 왜 보험을 여면은 겁나게 효잡디다. 효자돈.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또 다른 현장. 약속이나 한 듯이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시는데요. 양복까지 갖춰 입으시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무료 검진한다고 그래서 왔어요. 아 여기 무료 검진이세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바쁜 농사일에 쫓겨 병원 한번 가기 쉽지 않은 농업인들. 그들을 위해 한 보험사와 대학병원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여기 관절 뭐 이런 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의 날. 전국의 농어촌을 순회하며 저소득층 농업인과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게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아파서. 무릎도 아프고 털 어깨가 다 아파 허리 아프고 나는 허리 아픈지는 모르겠어 잘. 근데 이 종아리가 이렇게 아파. 발등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종아리가 아파. 나는 걸터를 먹었는데 물 한 바가지를 들고 가던 허리가 쌍들한다고.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는 농업인들. 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허리가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네, 아까 같이 들면은 허리가 금방 망가져요. 그런 자세들만 좀 피하시고 신발 좀 잠깐 벗어보실래요? 삔 적 있어요? 잘 피해요. 발이 좁으니까. 우리 발목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엑스를 찍고 이거 오면은 얼마큼이나 걸린대? 허리 찍지 말까요? 아니요, 찍으면 좋아. 찍고 오세요. 내과부터 안과, 정형외과까지 종합병원이 따로 없는데요. 전국의 농촌 마을을 돌며 2박 3일씩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 진료부터 검진, 약 처방까지 다 해주니 오늘은 정말 농업인을 위한 날이네요.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7, 8, 9, 10 쉬고. 아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깨를 좀 감싸셔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계셨다가 하시면 조금 관절이 노골노골해집니다. 친절하게 설명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시골은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큰 병원 가려면 그냥 맘 먹고 가야 되고 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와주면 너무 좋죠, 진짜. 시골 사람들 진짜 좋아요, 이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농업인들. 전국의 모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요즘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의 여유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쁜 일상 속에 작은 쉼터가 되어줄 갤러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눈 호강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은 물론 역사 탐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1400년 전 이 땅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의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도시 충남 부여로 함께 떠나볼까요? 늦은 가을 어느 날
백제의 세계유산을 소개해줄 특별한 분을 만나는데요. 바로 이권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그를 만난 곳은 백제의 소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네, 이곳은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다양한 문화재를 통해서 700년 백제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사비백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백제의 자존심이자 국보 중의 국보인 백제 금동대학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국보 287호로 지정된 백제 금동대향로. 당시 백제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걸작 중의 걸작인데요. 이처럼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동대향로가 발견된 부여에 가장 많은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능산리 고분군. 옛 백제왕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인 이곳은 사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비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7기의 왕릉이 있거든요. 그 중에 2호분인데요. 2호분은 사비로 천도한 왕인 성왕의 무덤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 끝에 7호분인데 저 7호분에서는 껴묵거리였던 금실이 나왔습니다. 1400년 전에 금실을 만들었다는 건 참 이거 참 좀 놀라운 일 아닐까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실을 통해 당시 백제의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화려했던 백제의 문화는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어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비성으로 가면서 두 번째 만나는 이곳은 바로 나성인데요. 나성은 그 사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에 두른 그런 성을 우리가 흔히 나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나성은 또한 사비를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그런 경계이기도 하죠. 왕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 외곽에 쌓은 나성. 사비 백제의 나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성 중 하나라는데요. 나성을 지나 정림사지에 이르면 수수한 석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백제 문화의 상징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인데요. 탑을 보시면은 돌의 딱딱한 느낌이 아닌 그 지붕돌의 끝을 보면 좀 이렇게 날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은요 바로 백제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차분하고 정갈한 백제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러나 그 속엔 전쟁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사비 백제의 부흥과 그 마지막을 석탑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마강 물줄기를 따라 역사는 유유히 흐르고 어느덧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저 낭떠러지가 바로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아, 낙화? 예. 왕궁에 있던 백제 여인들이 산성으로 피하고 결국은 이곳까지 이르렀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백제 여인들은 다짐하기를 내가 결코 자객의 무릎을 꿇지 않겠다 라고 하고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물속에 뛰어든 곳 바로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백제의 700년 역사와 백제인들의 애환이 강이 되어 흐르고 바위가 되어 굳어진 곳. 저기서 정말 공녀 3,000명이 뛰어내리는 건가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번 제가 할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삼천궁녀의 삼천은 숫자 3천이 아닙니다. 아니고 많은 큰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즉 삼천궁녀는요 많은 궁녀 그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베일에 가려져 있어 더욱 신비로운 백제의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번 주말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을 찾아 백제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삭막한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은 해외 곳곳의 거리예술 작품들. 우리나라에도 사람들 이목을 끄는 거리예술 작품이 있었으니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마음도 깨끗할 것 같아요. 거리를 수놓은 멋진 예술 작품들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얼마 전 젊음의 거리 홍대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상한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무슨 공사라도 하는 걸까요? 페인트 칠하는 걸 보니 도로 도색 작업이라도 하는가 본데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죠? 빗물바지 주변에 이렇게 페인트랑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통해서 길을 걷다가 보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워주는 이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빗물바지.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빗물바지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환경부에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캠페인을 기획했다는데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건 당연지사. 하수구 이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통 하수구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 감상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그리신 거예요? 보시다시피 북극곰이 이제 환경 오염에 따라서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좀 관심을 갖자는 의미로 북극곰을 그렸습니다. 뭐 이런 그림 같은 것도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빗물바지 거리예술 캠페인. 서울과 세종 8개 지역 총 69개의 빗물바지에 노을진 풍경, 북극곰의 안식처와 같은 다양한 컨셉의 작품이 그려질 예정이랍니다. 허전했는데 이제 이거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이렇게 알록달록해지고 하니까 그림 같은 것도 많아지고 거리가 좀 예뻐지고 보고 싶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편 보고 또 보고 싶은 거리예술 작품 감상을 멈춘 시민들.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또 손에 장갑을 낍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선 대체 무엇 하려는 걸까요? 동심의 세계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면 그만큼 그 명화성도 좋고 다른 색다른 감을 느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명 나도 거리예술 작가다. 시민들이 이 뜻깊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는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저마다 마음에 드는 색깔과 도안을 골라 형형색색 홍대 거리를 꾸며봅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거 제가 색칠한 거예요. 평생 남을 소중한 작품이 되겠네요. 저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린 거잖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낙서 같아 보이지만 새바람꽃과 개느삼이라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형상화한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허전했던 빗물바지 주변에 벌써 봄이 찾아온 듯 예쁜 꽃들이 활짝 핀 느낌이죠. 한편 한쪽에서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너도 나도 선물 하나씩 받아갑니다. 그냥 주는 건가요? SNS에 그 그림 사진을 이 해시태그를 달고 올려주시면은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개인 SNS에 예술 작품이 수놓은 홍대 거리를 찍어 올리거나 직접 그린 작품을 찍어 올리면 오케이. 빗물바지 아트. 잘 올렸어요. 바쁜 일상 속 멋진 예술 작품 덕에 잠시나마 눈호강 제대로 했던 시간.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걸 참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외국 사람한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거리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할 것 같아요. 네. 되게 별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런 캠페인 원래 좀 지나가다 보면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네, 아침부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눈을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환경보호의 중요성까지 되새겨주는 빗물바지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사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마음심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마음심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리 와. 이거 옷 좀 싼 거 같은데? 네가 샀니? 딱 보니까 너야. 딱 보니까 네가 싼 거 같은데. 잘 보셨나요? 카펫에 실례를 한 범인이 오빠 비글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카펫에 실내를 한 강아지를 찾는 상황에서 연상되는 마음심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의심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의심.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의심. 의심할 의, 마음, 힘. 의심은 의심할 의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의심할 의는 비수비와 화살시, 짝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의심할 의. 어린아이가 비수와 화살을 들고 있어 걱정한다는 뜻이 의심하다로 발전된 한자 의심할 의. 마음심은 사람 심장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마음심. 마음, 물건의 중심을 의미하는 글자 마음심. 이번에는 마음심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떠나간 그녀를 반드시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마음이 허한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심이 붓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붓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의심할 의, 마음, 심. 반드시 필, 잊을 망, 생각 염, 마음 허할 탐.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은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선택이 중요하죠. 미국 FDA 승인, 독일 생산, 국내 판매 1위. 플로아릭스 테트라 프리미엄 4가 독감 백신. 이것이 진짜 프리미엄. 공항에서 셔틀 있고 차잉비치 1분 거리에 스파 있는 호텔? 네? 저 여행 안 가요. 엄마 도착했어. 딸 어때? 딸내미 덕분에 호강하네. 내가 또 보내줄게. 마음은 아낌없이, 준비는 부담없이 200개가 넘는 호텔 예약 사이트를 간편하게 검색, 꼼꼼하게 비교. 호텔 트리바고. 허구날 변변이 한우리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이번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등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요. 이 자동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자원 고갈 그리고 환경 오염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 친환경 자동차, 이 자동차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 에코 프렌들리카, 이 차가 도대체 어떤 차인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분께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하시면 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말 그대로 환경이랑 친한 차겠죠. 그렇죠. 매연이 덜 나오는 차. 그렇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친환경 하지만은 도대체 어떤 게 친환경인지 잘 모르시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판넬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의 차량 연료가 먼저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는 이렇게 연료부터 다릅니다. 먼저 1번 한번 뜯어보시죠. 어떤 원료일까요? 친환경 자동차는 태양이군요. 가장 유명하죠.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연료가 가장 유명한데요. 사실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는 가장 큰 특징이 태양이 꺼지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꿔서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 태양광 자동차가 사실 거의 뭐 꿈의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계산기 뭐 이런 거는 진짜 그렇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대체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은 제가 봤어요. 그럼 많이들 시중에 나오는데 사실 이 태양광 자동차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이 태양이 뭐 꺼지지는 않지만 우리 가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잔뜩 끼거나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장마철에 특히나 이 태양을 볼 수가 볼 수조차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런 좀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제약입니다. 이게 태양을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좀 한계에 있습니다. 이 큰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의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천연가스. 2번입니다. 2번을 한번 뜯어보면 우리가 뭐 사실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천연가스는 뭐 버스도 맞아요. 천연가스. 그렇죠. CNG 버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바로 이 천연가스 버스. 이게 바로 천연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천연가스는 사실 다른 뭐 일반적인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 약 20%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20% 정도 적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비용도 사실 되게 적어요. 이게 뭐 다른 연료에 비해서 경제적이군요. 사실상 경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소음이나 진동도 적어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해서 사실상 그래서 버스에 적합한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만큼이나 훨씬 더 지금 우리에게 또 친숙한 친환경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겠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보시죠. 바로 전기네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요즘에도 많이 쓰는 원료죠. 이 친환경 자동차 생각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 전기 자동차가 사실 요즘에 가장 대세인 친환경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뭐 전기료만 내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뭐 비용도 사실상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또 소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승차감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환경 오염을 또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점을 사람들이 다 알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계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뭘까요? 4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4번이 바로 수소. 수소입니다.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이 친환경 자동차가 요즘에 뜨고 있는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수소를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과학 시간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로 나뉘죠. 그런데 이거를 역이용해 갖고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자동차가 갖고 있는 수소를 합해서 물과 전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연이 아니라 수증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물이 배출되다 보니까는 수증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이 뭐 이제 주전자를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죠. 맞아요. 그런 수증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보시면요. 왼쪽에 나오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수증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좀 과장하면은 차를 달리게 하고 저거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과장하면. 네, 과장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게 이제 수증기 형태로 뿌려지다 보니까는 뭐 달리는 가습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차량 안에 이제 공기 필터를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공기들, 매연 같은 거를 흡수를 해서 바로 깨끗한 공기로 저렇게 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달리는 공기청정기죠. 야,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달리고 목마르니까 차에서 나오는 수증기 마시고 공기청정기 역할 있고 이게 가능해요? 네, 이게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 이제 업체들이 모여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98년부터 이제 현대자동차가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양산을 했어요. 이 수소차를.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2세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차가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의 업체들이 모여서 수소 총회를 열었어요. 수소위원회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서 이제 공동 회장 자격으로 여기 회장을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난 13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회장 자격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좀 세계적으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가지고 태양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다. 매연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가운 얘기네요. 자, 오늘 차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황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은 8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스타트!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많이 추우셨죠? 오늘도 춥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기온 영상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풍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또 활동하시기 좀 불편하신 게요. 전국에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오늘 금요일이겠다, 비가 오겠다. 이 바삭바삭한 파전이 생각나실 텐데요. 파전 한 판 드시고 이 금요일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10mm 내외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시작했지만 토요일,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토요일엔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텐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비가 그친 뒤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지만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받아 밤에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4도, 대구가 영하 1도를 보였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2도, 대구와 전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일요일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이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호남 지방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영하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채널 A와 동아일보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7 시팜쇼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기업 등 150여 곳이 참여해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1월 17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